네, 안녕하십니까. 캐드로 도면 따라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번에 캐드 명령어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제 캐드 명령어를 이렇게 익숙해지시고, 그다음에 크게 자주 쓰는 것들은 왼쪽에 요 정도, 제가 그리기 기능, 그리기 보조, 지우기 기능, 요걸 많이 쓴다고 했죠. 요걸 주로 사용하면서 한번 이 도면을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 저희가 처음에는 요 레이어 중에 기본 레이어인 이 0으로 그렸지만 이제는 레이어 개념, 벽체는 뭐 노란색, 내벽은 초록색, 창문이나 뭐 계단 아니면 이런 문 같은 경우는 또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려준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 도면을 따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설계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배우는 걸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도면을 따라 그려보면서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 건지, 나중에 내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대비하는 이제 프로그램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한테 받은 요 파일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 요걸 따라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일단 이 정수라는 치수, 정치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정밀한 치수를 대신 그냥 무작정 따라 그려 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도면을 나중에 제대로 된 치수와 시공 도면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막 그리기보다는 정확한 이런 간격을 띄워서 치수를 알고 그리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러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그리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선의 간격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2748 이런 식으로 정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왼쪽이나 오른쪽, 위쪽이나 아래쪽 처음 기준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간격을 띄우면서 그리시면 정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과 위쪽으로 기준을 정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레이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기 전에 레이어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려주면 더 좋겠죠. 지금 처음에는 구조를 먼저 그릴 거기 때문에 이 구조벽을 선택해서 이 노란색으로 벽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도면의 이 벽체는 200을 많이 사용합니다. 20cm겠죠. 그래서 200이라는 수치를 좀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셋, 처음에는 옵셋, 그래서 간격 띄우기는 200, 그래서 이 벽체를 이렇게 200으로 그려주시면 정확하게 치수가 2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수 개념을 만들어줘서 이제 깔끔하게 도면을 그린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를 잡고서 CO, 카피 해서 기준점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현재 이 두 번째 벽이 보이시죠? 그럼 현재 직교로 2712 이런 식으로 떴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키보드로 2700을 입력해서 정확하게 2700 떨어진 거리에 벽체를 그리면 깔끔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O 또 한 번 해서 기준점 클릭하고 끝까지. 그럼 또 7935라는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 이 7900으로 깔끔하게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키보드로 7900을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미지하고 이격이 되어 있는데 객체를 클릭하고 M, 무브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한 50 정도, 네, 100단위가 아니라 50단위까지 끊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을 좀 더 옮겨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하고 이미지하고 최대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재보면 현재 7775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수평의 벽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 선은 임의의 선으로 랜덤하게 그려주시면서 최대한 이미지에 맞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벽체는 200이니까 옵셋, 간격 띄우기 200, 그 다음에 선택해서 클릭. 그럼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카피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선택, 카피, 드래그해서 3300이라고 3314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3300으로 깔끔하게
네, 띄워주겠습니다. 또 선택해서 CO 아래로 드래그해서 지금 현재 6114가 나오네요. 6100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노란색으로 되는 이 구조벽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일단 처음으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는 명령어는 지우기 기능에서 그 다음에 여기 그리기 보조, 이 필렛과 이 트림, 그 다음에 이레이저 요걸 써서 한번 지워 볼게요. 일단 요 네 가지의 모서리, 네 곳의 모서리를 필렛으로 정리해 볼게요. F 이렇게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이런 반복적으로 해서 요 모서리를 정리해 줍니다. 정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필렛.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 구간을 지워야겠죠? 이 구간을 지우는 방법은 트림. 트림을 쓰게 되면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림은 눌러서 첫 번째 객체를 누르면 기준이 되고 스페이스바 두 번째를 누르면 기준과 관련된 것들을 지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트림하고 기준을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모든 게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스페이스바. 그럼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걸 지울 때 스페이스바를 했을 때 기준을 잡지 않고 눌러요. 트림 누르고 한 번 더. 그러면 원하는 것만 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C 누른 다음에 트림을 해제하고 요 필요 없는 요 꼭다리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레이저로 지우면 깔끔하게 지금 벽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내벽을 그려야겠죠. 내벽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레이어에서 3번 내벽을 클릭해 주시고요. 내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그려버리면 나중에 여기 구조벽이랑 또 이렇게 정수가 아니라 3076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뜨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벽체에서 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move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3103이라고 뜨죠. 3100을 이동시켜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옵셋 내벽은 지금 현재 얇아 보이죠? 100을 쓰고 있거든요. 100을 써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나중에 거리를 쟀을 때 3000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간격 띄우기로 이제 벽체를 그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 CO 그래서 여기 3102가 나오죠. 3100으로 이동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거는 익스텐션으로 해서 스페이스바 연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끝점을 이용해서 벽체를 그려주시고 옵셋 그다음 CO 카피로 해서 아래로 드래그 그래서 1100이 나오네요. 1100 그 다음에 익스텐션 기준을 찍어주시고 연장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큰 틀을 그렸어요. 여기서도 정리해줘야겠죠. 요거 선 잡은 다음에 CO 아래로 드래그 끝선 605가 나오네요. 600으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 필렛으로 정리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필요 없는 거 선택해서 이레이저 여기도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이레이저 여기 같은 경우도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move 해서 1259가 나왔네요. 13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필렛으로 정리 이렇게 지금 내벽이 정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반대로 필렛으로 정리
하고 여기도 벽을 그려줄게요. 잡은 상태에서 CO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1507이 나왔네요. 150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하나 그려주고 무브, 여기 선을 했을 때 2566이 나왔네요. 2600. 그 다음에 옵셋으로 100만큼 띄어서 정리해 줄게요. 여기 필렛으로 정리해 줄게요. 필렛. 그 다음에 여긴 트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라인 무브 그래서 1100 옵셋으로 100 이동시켜 주고요. 여기서 CO 300을 해줬습니다. EX 연장 해주시고요. 라인 무브 해서 위로 올려줄게요. 1278이 나왔네요. 1300으로 정리해 줄게요. 옵셋 100 해서 여기를 이제 필렛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내벽하고 외벽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할 것은 개구부, 이제 문이랑 창문을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창문이랑 문을 뚫어주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미지에서 일단 보시는데 이 문 같은 경우는 끝에 문고리 때문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텀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문을 뚫어주는 방법은 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move, 그래서 지금 108이 나왔네요. 108이니까 100으로 정리해서 100만큼 띄워주시고 선택 CO. 여기 현재 보면 이 문만큼 또 띄워줄게요. 914, 895가 나왔죠? 900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문자리에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지우고 여기를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이것도 트림, 그리고 해서 지어주시고 필렛. 이렇게 문자리가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문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 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릴 줄로 알아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샘플을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샘플을 가져와서 선택 move 한 다음에 이런 끝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맞춰주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문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PL 선 그리고 move 100만큼 띄워주시고 옵셋 지금 문의 간격이 900이니까 900으로 띄워줄게요. 그 다음에 트림 지어주시고 필렛, 그래서 문을 복사해 주시고 로테이션 90도 돌려주시고 현재 이미지랑 근데 반대가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돌려도 이 문하고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반전, 미러 쓰셔서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잠시만요. 미러를 해서 이렇게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 위치를 하면 되겠죠. PL 선 그리고 100만큼 이동, 그 다음에 컨택해서 CO 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거리만큼 이동, 그 다음에 트림 잘라주시고 필렛 복사해서
지금은 같은 모양이니까 RO 회전만 시켜줄게요. 문을 위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긴 현재 문이 작죠? 나중에 작은 문을 가져와서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카피. 이런 식으로 큰 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런 창문 같은 것도 뚫을 줄 알아야겠죠. 이 창문도 문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피해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선택, 무브 해서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잽니다. 631, 600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다음 또 선택해서 1800. 그럼 트림 바로 잘라 주시고 필렛. 그 다음에 REC로 해서 네모나게 그려주신 다음에 선택, 여기서 레이어를 창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창문은 어떻게 그리는지 뭐 질문이 있었는데요. 창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창문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창틀을 보면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들을 이렇게 양 끝과 가운데 그려주시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500, 1600으로 정리해 주시고 CO 2400 트림 필렛 REC 해서 사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창문. 이 상태에서 요걸 그리는 거는 뭐 프레임 두께는 한 60 정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실제 창문의 크기만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라인으로 쳐서 60, 그 다음에 벽체 두께인 200, 다시 왼쪽으로 60, 아래로 200. 그럼 요 네모난 게 만들어졌죠. MA 머치 프로로 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M 그래서 끝에 CO 끝에 맞춰주시고 선택 CO 중심에서 중심으로. 삼각형이 뜨는 게 중심 표현이에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라인 그래서 가운데다가 선 하나 그려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창문을 그려주시고 PL 선택 끝에 누르고 아래로 100 다시 오른쪽으로 선택 100 하고 창문을 바꿔주시고 여긴 문을 그려야겠죠. 지금은 약식으로만 표현을 할게요. 여기도 라인 그려주시고 무브 정수만큼 띄워주시고 선택 CO 다시 오른쪽으로 1500 트림 필렛 REC 선택해서 레이어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틀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큰 틀이 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들과 가구들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 여기다 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복사를 해서 CO 깔끔하게 복사해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글자 복사해서 각 실의 실 이름도 정해주면 좋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실 이름을 정해주면은 큰 틀이 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간 설계와 인테리어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간 설계하면서 기본적인 가구 배치는 해줍니다. 인테리어를 정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배치 정도는 하는 정도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 할 때는 이 인테리어 가구를 직접 그리기보다는 이런 샘플들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재배치만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구를 잘 그리기보다는 샘플을 잘 이용해서 잘 배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는 도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직접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샘플들을 잘 찾아서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면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아무튼 건축가기 때문에 이런 공간 도면을 잘 설계를 해서 잘 이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인지할 수 있게끔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크게 보면은 요 정도 기능을 가지고 도면을 따라 그리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교수님이 했던 방식으로 이 도면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 그려보면서 도면 그리는 실력을 길러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설계를 했을 때 도면을 그릴 줄 몰라서 설계를 맡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열심히 좀 그 캐드를 연습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는 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서 좀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다음 시간에는 대지를 그려볼 거예요. 그때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하고 주변의 배경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정치수 개념을 가지고 다음 그 대지를 그릴 때도 정치수를 활용해서 대지를 그리는 법을 좀 배워볼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구를 배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활용해서 해보시기도 하고, 이제 자기 방 가꾸듯이 레이어 변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보면서 가구 배치하는 것도 좀 재미를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요. 네, 다음 수업은 또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